오늘은 국내 힙합의 유망주로 떠올랐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뭐하고 있는진 잘 모르는 그런 래퍼들을 소개해보려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엄근진하게 바라보는 인물의 선정 기준은 뭐 대충 02년생 이하이자 큰 주목을 받았던 래퍼들이란 점 알아주십시오. 그니까 이 래퍼 안 넣었네 저 래퍼 안 넣었네 하지 말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디아크.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 처음 나와서 15살에 엄청난 자신감과 타이트한 랩으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은 래퍼였죠. 특히 디아크가 ON을 꺾은 순간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프로듀서들이 느끼기에 디아크의 랩이 ON을 능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는 뜻이니까요. 뭐 물론 평소에 ON의 랩 스타일이 화려함보단 담백한 맛에 가깝기 때문에 경연에서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요. 암튼 디아크는 이때 입증된 잠재력과 스타성으로 1년 뒤 피네이션과 전속 계약을 체결해 헤이즈, 크러쉬, 제시 등을 비롯한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서 나온 그의 첫 EP, EP1 지니어스. 디아크는 많은 힙합 팬들의 예상과 엇나간 첫 음악적 행보를 가져갔어요. 랩으로 때려박는 앨범을 선보이기보단 대중들을 의식한 앨범을 발표했죠. 사실 대중성이 가미돼 있냐 아니냐 이건 음악성을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중성이 뭐 10곡자 안은 들어가 있어도 비평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앨범들은 수두룩 빽빽이니까요. 근데 요 데뷔 EP 뿐만이 아니라 디아크가 지금까지 낸 앨범들을 들어보면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아쉬워요. 경연곡을 듣는 것 같은 곡의 전개 방식, 과도한 레퍼런스가 들어간 작편곡,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 생각보다 너무 멀리 왔어. 식상한 가사와 산만한 트랙리스트 구성,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 디아크는 TV를 통해서가 아니면 대중들의 기억에서 삭제되는 래퍼가 됐죠. 그리고 피네이션을 나오고서 좀 더 원초적인 음악적 행보를 가져갈 거란 많은 팬들의 기대와 일치하지도 않았기에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엔 닥터 최기석이란 웹툰과 콜라보 싱글을 하나 공개하고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 첫 중국 앨범 18을 발매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챕터를 연 만큼 디아크가 정말 좋은 쪽으로 성장을 했으면 하네요. 다음은 유시온. 유시온은 데뷔 EP를 발매했을 때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창모를 비롯한 여러 래퍼들의 샤라웃이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고요. 트래퍼들의 가사 90%는 말도 안 되는 가사에다 어설픈 라인 짜맞추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습니다. 트랩이란 장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크다는 말이죠. 언뜻 보면 유시온도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가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양산형 트래퍼들과는 꽤 거리가 있었어요. 미성년자는 신분을 잘 이용한 유쾌하고 신선한 작사 작곡과 캐치한 후 그리고 무난하지만 칠하게 뱉는 랩은 리스너들로 하여금 유시온이란 새로운 캐릭터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게 만든 요소들이죠. 거기다 여성 트래퍼란 점도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목을 집중시킨 신인들은 대개 성별이 남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첫 EP 영트래퍼를 들은 슈퍼비의 상고초려 끝에 유시온은 영앤리치 레코즈에 합류해요. 이후 퓨처리스틱 스웨버와 합작 EP를 포함한 작업물을 한 해 동안 무려 2장이나 더 발표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스킬을 시전하죠. 하지만 열심히 작업물을 낸 것에 반해 비슷한 멜로디 메이킹과 일관된 프로덕션, 거기에 피처링비 먹튀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유시온은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우연찮게도 해당 사건 발생 며칠 뒤 영앤리치와 유시온 간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키보드 워리어들로부터 더 많은 조롱을 받았고요. 슈퍼비가 사건 터지니까 재빠르게 손절을 쳤다면서 이 일이 있고서 유시온은 개인 작업물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피처링을 통해서만 모습을 비추며 래퍼로서의 흔적을 점점 지워가는데요. 근데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웨버로부터 음원료 정산을 못 받자 결국 레이블 사장 덕화까지 언급한 일이 있었죠. 이에 사람들은 자기 업보다 유시온이 유시온 당했다라며 되게 속 시원하단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고선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스웨버와 잘 해결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명을 했죠. 하지만 몇몇 이들의 댓글에 상처를 입었는지 의미심장한 피드와 스토리를 연달아 올리며 팬들의 많은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시온이 자초한 일에 대해선 감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 유시온이 아니란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으니까요. 하지만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은 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죠. 지금껏 많은 사례도 있었고요. 때문에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은 본인의 행동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 어떠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네요.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요. 그리고 이제 릴타치.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처음 얼굴을 공개하고 이후 고등래퍼 3 쇼미더머니 8에 출연하면서 한국에서 래퍼로 성공하기 위한 엘리트 코스를 한 계단 한 계단 밟은 그는 여기서 만난
스윙스와의 인연으로 위더플럭 레코드 합류를 알리고 방구석 래퍼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위치까지 단숨에 도달했죠. 메이저 레이블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생각한 래퍼들이 이땐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래퍼들은 본인이 릴타치였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제 위더플럭에 들어갔겠다. 기리보이한테 쌈뽕한 비트 하나 달라 하고 거기에 눈 같은 거 조지면 개꿀 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래퍼분들이. 그러나 릴타치는 아니었어요. 가장 메이저한 곳으로 들어갔지만 데뷔 앨범은 정말 마이너하게 뽑았죠. 앨범의 트랙 수가 29개나 되다 보니 분명 특정 지점을 지나면 반복되는 것들, 플로우, 가사, 사운드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굳이 이렇게 헤비한 앨범을 냈어야 했나? 라는 감상이 들기도 했고요. 물론 릴타치 특유의 리듬감을 기반으로 한 플로우를 만드는 구조와 GD 일리네어를 오마주한 가사는 그의 타고난 센스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죠. 근데 그 다음 작업물에서 그는 완전 칼을 갈고 온 게 보였어요. 앨범 트랙리스트를 간결하게 추린 것과 트랙 간의 개연성, 거기다 사운드와 가사도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전작에서 보인 아쉬움들을 상당히 보완했죠. 특히 미니멀하게 잘 짜여진 포에버형, 또 앨범 내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을 안긴 백 투 더 스웩 같은 트랙은 릴타치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을 알게 했어요. 근데 최근엔 AP 컴필 하나 참여, 피처링 몇 개 던져준 게 끝이에요. 직무유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국내에서 릴타치만큼 웨이브 트래퍼의 분위기, 플로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래퍼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작업물의 퀄리티가 발전하는 것에 있어선 그에게 음악적 성취를 이루려는 아티스트로서의 사명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쿨하고 멋있게 배는 래퍼가 작업물 발매를 좀 호다닥 열심히 해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많이 먹었으면도 하고요. 왜 이렇게 코케인처럼 생겼어? 마지막으로 고은이, 쇼미더머니 11에 등장해 분배 파는 여고딩, 이런 타이틀을 쥐면서 많은 하입을 받았었죠. 쇼미 안에서 고은이가 보여준 장단점은 명확했어요. 안병웅을 연상케 하는 부드럽지만 매서움을 동반한 유니크한 음색, 그리고 그 음색을 갖고서 꽤나 찰진 리듬감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것, 거기에 프로듀싱까지 직접 한다는 것, 이게 고은이가 보여준 장점들이었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을 포함한 모든 게 다듬어지지 않았단 거였고요. 그럼에도 잠재력과 근본 하나는 지켜세워줄만 했죠. 그리고 이때 고은이의 포텐을 눈여겨본 그루비룸은 그들이 만든 하이어뮤직 산하 레이블 앳에어리어로 그녀를 데려왔어요. 계약 시기가 바깥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고은이가 블라셋 쇼미 결승곡의 크레딧에 그루비룸과 함께 이름을 올린 걸 보면 합류 시점은 굉장히 빠르지 않았나 싶네요. 한편 최근은 랩보다는 비트메이킹의 재미를 들린 것 같아요. 플리키벤과 그루비룸 합작 앨범 상당수의 트랙에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사크레도 보컬로 참여한 노래 대신 리믹스 위주로 올리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장르들과 클래식으로 통하는 곡들을 매시업해서요. Take off the fake deep, take off the fake road, take off the handle, car care. Take off the gossip, take off the new logic that I found rich. 국내 1타 프로듀서의 밑으로 들어간 만큼 그 역량은 더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왠지 고은이의 톤과 리듬으로 묶여진 깔쌈한 분배 앨범 하나 듣고 싶네요. 좀만 더 역량을 끌어올리면 정말 좋은 래퍼가 될 수 있는 선천적인 재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등장한 그 소녀 82 MC I'm in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는 한국의 투팍은 투파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은이까지 총 4명의 래퍼들의 커리어와 근황을 짧게나마 알아봤는데요. 사실 처음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일은 엄청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생각해요. 저 같은 유튜버들도 알고리즘에 의해 쉽게 노출되고 예기치 않은 많은 조회수를 올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처음에 받은 관심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걸 이겨내지 못한 유망주들은 그저 추억 속의 이름으로 남겨지기 마련이죠. 반대로 그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영웅으로 남는 거겠죠. 근데 오늘 소개한 래퍼들에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젊음이란 미친 무기가 있기에 훗날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들의 음악을 계속 트래킹할 거고요. 네, 암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